네 번째 강의는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하면은 조경을 얘기해. 조경. 그러니까 경치에 대한 뭐 건축이다 이렇게 해석될 텐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경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조경 분야 알겠지만 조경 분야는 특별히 자연 환경이 들어가죠. 자연 환경. 그렇기 때문에 나무, 물, 그러니까 식생이라고 그러죠. 어떤 식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경관 또는 도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녹지, 이런 쪽이 어떤 설계에 특화된 분야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생태도시란 패러다임도 있고 해서 얼번 디자인 그리고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또 이런 어떤 녹지 또는 녹지의 설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뭐 그린웨이라는 최근에 표현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조경이 도시 설계 그리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랑 이제 결합하면서 나온 결과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 설계 사례 연구 두 번째는 조경적인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 그런 이제 도시 설계 내지 도시 재생 프로젝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들어가 보면요, 사례들이 한 5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뭐 중요한 것 위주로 한 3개 정도만 빨리 다룰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프리덤 트레일 한번 가볼까요? 프리덤 트레일.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이제 보스턴에 고유한 명사가 붙었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그린웨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린웨이 시스템. 자, 요거의 역사는 뭐 길고도 긴데, 사실 요 미국 그린웨이 역사는 1856년 정도에 이제 벌써 시작이 돼요. 프레데릭 러 옴스테드라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종의 공원 녹지 또는 공공 공간의 할아버지, 또 거의 선조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 파크라는 거, 파크, 그리고 뭐 플라자, 또 뭐 스퀘어,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요소들이죠. 거기다 더해서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가 더해서 일종의 파크웨이를 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크웨이. 파크웨이란 건 뭐냐면 이제, 자, 공원이 있고 뭐 녹지가 있고 강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녹지라든가 어떤 공공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다 연결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하는 연결망이 이제 파크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당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린웨이가 되는데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자연환경을 우리가 뭐 도시에 돌입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도시를 재생하는 힘으로써 녹지, 공원의 역할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사회적인 또 통합이라는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도시가 커가고 계속 성장할수록 도시가 좋아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 만들어졌던 도시보다 팽창된 뒤가 훨씬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도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확산된 부분에는 특별히 이제 저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이나 녹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공원 녹지가 사람들 사는 곳을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자, 거미줄처럼 일종의 어떤 웹을 만들어가면서 거미줄처럼 전체 도시를 갖다가 다 연결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여러 주거지, 그것들이 비록 뭐 못 사는 사람들이든 잘 사는 사람들이든 모든 주거지를 다 관통해 가면서 도시를 하나로 엮어줘야 된다. 무엇이 바로 파크웨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공화국에서 가장 못 사는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공원 녹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국민임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사회의 어떤 통합성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조경을 넘어가지고요. 사회적 통합이라는 큰 과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담긴 게 바로 요 파크웨이 시스템이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점차 나중에 한 19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는 파크웨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린웨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제 표현돼서 우리도 오늘날 그린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린웨이 시스템, 그린웨이 뭐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 보시죠.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스턴에 있는 프리덤 트레일 같은 경우는, 자, 이 고유 명칭은 프리덤 트레일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덤 트레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했느냐? 처음에 요 해변을 따라가는 그린웨이에 대해서 먼저 이제 프리데릭 오로 옴스테드 겸 그분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그린웨이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고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길이의 그린웨이 시스템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그림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보스턴 시가지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갈래길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바닷길을 따라가는 이런 그린웨이 같은 거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륙의 호수나 어떤 산길을 따라가는 그린웨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내로 바로 찌르고 들어가는 그린웨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사실 외곽에 있는 그린웨이는 뭐 경치도 좋고 물도 좋지만 도시민들이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 잡고 시간 들여서 가야 되는 것들이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린웨이의 원래 근본 철학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시가지를 갖다가 꿰뚫고 관통해서 가는 어떤 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왜냐? 도심 시가지는요, 밀도도 높고 건물이 많고 이미 다 개발되어 있어요. 빈 땅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린웨이를 이렇게 어떻게 쭉 관통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오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으로 빡 뚫고 들어오는 이 부분은 다행히 이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좀 냈어요. 뭐냐면, 자, 시가지로 들어가는 전철이죠, 전철. 전철 양옆을 일종의 마운딩을 만든 거예요. 인공적인 언덕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사이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철도에서 나오는 소음도 예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서 조깅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거의 뭐 직선으로 확 들어가는 루트가 마련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꾸불꾸불 가다가 여기가 이제 시가지 중심부예요. 이제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심에도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길다란 선형적인 루트를 마련했죠.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라는 데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고요. 돌발 상황이 자꾸 생겨가지고 방해가 자꾸 끊어지네요. 다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변을 따라가는 그린웨이에서부터 처음 시작한 것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가지고 전체를 감싸고 또 도심을 관통하는 어떤 그린웨이가 되어갔다라는 건데, 자, 이 그린웨이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스턴 같은 경우도 강가에서 거기 이제 물자를 수송하는 어떤 물류 수송, 내륙 물류 수송의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물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강을 따라서 배를 띄우지 않거든요. 철도로 이제 물류 기능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변에 있던 부둣가나 아니면 산업시설, 물류시설 다 쇠락하겠죠.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도 도심부의 쇠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마침 그린웨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마침 그 쇠락한 부분들을 다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쇠락하는 시설들을 그린웨이라는 거대한 축에 다 이렇게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린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요.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어떤 묘지. 묘지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묘지 생각하면 안 돼. 미국의 묘지는요, 그 마을에 오히려 제일 밝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꼭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이제 두려워하는 시설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흔히 보일 수 있는 게 또 묘지예요. 그 묘지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어떤 유적, 교회라든가 또는 광장, 공원들, 또 보스턴에서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훑어서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게 그렇게 노선이 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까 말한 어떤 베리얼 그라운드라든가
그러니까 파크웨이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유명한 에비뉴라든가 또 그리고 이 퀸시 마켓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퀸시 마켓. 퀸시 마켓 하면 이게 굉장히 한 100년, 200년 된 어떤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해산물 시장인데 지금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랍스터 한 마리가 한 8달러?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래시장이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계속 쇠락해가고 이제는 헐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린웨이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 그린웨이가 퀸시 마켓을 딱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린웨이를 따라서 지나가다 보면 보스턴의 모든 명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스턴을 갔는데 보스턴에 뭘 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도시, 유적지가 아닌 도시 지역일수록 그 도시 볼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분포해 있으면요. 이거를 대체 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찌르고 다녀야 되는 건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린웨이라는 일종의 관광 통로가 있으면요. 그걸 따라 지나가다 보면은 볼거리들이 쫙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런 건 관광으로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퀸시 마켓 같은 경우도 그린웨이에 포함되면서 다시 또 살아나게 되고 지금 가보면은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심 한가운데로도 그린웨이를 지나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보면 양쪽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죠. 도심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를 이렇게 넓은 공원 녹지 광장이 쭉 지나가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거든요. 이건 아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가서나 아마 개발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 있는 건물들 다 헐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미국 도시 구조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였는지 알 거야. 원래는 여기가 뭐였겠어요? 고가도로였습니다. 고가도로. 고가도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이 지상 부분에 오픈 스페이스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가도로를 포기하고 그 부분에다가 넓은 이제 보행 광장을 만들자는 이제 큰 결단이 있었죠. 처음에 쉽지 않았겠죠. 당장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겠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공사 과정 중에 또 도시가 혼란한 것들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무사히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린웨이가 도심을 확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놓은 조금 인터넷 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로즈 케네디 웨이 그린웨이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불구불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자리인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일종의 녹지의 축이 쭉 지나가고 있죠. 물론 시가 지다 보니까 그게 연결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도심에 얼마나 빽빽한 고밀의 도심에 얼마나 큰 리프레싱, 굉장히 이제 상쾌한 어떤 공간이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도심을 관통하는 그린웨이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 그린웨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무만 쭉 심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린이란 말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면 안 돼. 그 그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 통로를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또는 뭐 보행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죠. 그 자체가 그린이에요. 때로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다가 이런 어떤 뭐 피크닉을 하고 물장난을 하고 뭡니까? 레크레이션이죠. 레크레이션 기능. 또는 뭐 사회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웨이라고 해서 그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했지만 사회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또 그리고 레크레이션 기능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그린웨이가 쇠퇴하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고립된 도심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통로랑 더 잘 연결되게 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뭐냐면 도시 재생의 역할에 있어서도 그린웨이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으로 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다 길 내놓는 거 그거는 뭐 사실은 돈만 쓰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도심 한가운데로 딱 뚫고 지나가면 이제 그게 끝판왕이에요. 그게 제일 효과가 크고요. 그게 진짜 사실 알고 보면 그린이라는 거지, 그린. 도시민들에게
소량이지만 그래도 녹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접근 가능한 소량의 녹지가 저 멀리 있는 설악산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린웨이의 의미고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경이 얘기했던 그린웨이의 어떤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웨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조경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느냐, 얼마나 멋진 경치가 만들어졌느냐, 물론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그린웨이가 이 도시를 갖다가 재구조화하고 또 잃어버린 도심을 되찾는데 또는 사람들의 보행성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런 어떤 도시적인 고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린웨이가 도시 설계랑 결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리설트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여기 보면 400 밀리언 400만 몰라 얼마인지 하여튼 400만이나 되는 그 보스턴의 애니얼 투어리즘. 보스턴이라는 데가 뭐 MIT, 하버드도 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지만 사실 사람들이 관광 간다라고 할 때 관광 대상이 되는 것들은 사실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도 이 그린웨이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은 관광 수요가 열리게 됐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도심부를 살리는데 우리 총매적 디자인 얘기했었죠. 도시 설계 유형에서 보면은 도심부를 살리는데 얘가 촉매적 역할을 했다. 그냥 어두컴컴하고 회색이고 그늘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심부를 밝은 녹색의 길이 뚫고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주는 활력, 또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보행 흐름, 이런 것들이 도시에 집중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도심을 살리는 큰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최태에 가던 여러 이제 히스토릭 빌딩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보존하려면 그 건물이 계속 이용되고 활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헐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퀸시 마켓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것이 바로 또 그린웨이의 수혜를 입어서 확 살아나니까 여전히 성업 중이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린웨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낡아가는 옛 것들을 보존하는 힘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린웨이가 뭐냐면 일종의 토탈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말도 좀 얘기해야 되겠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제 한국의 뭐 속담인데요. 보스턴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장소 자원들. 흩어져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린웨이로 꿰어서 하나의 어떤 통로 공간이 다 그거를 이렇게 꿰어주니까, 안아주니까 훨씬 더 이제 가치 있는 자원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안타까운 게 경주 같은데요, 경주. 여러분, 경주 가서 우리가 경주를 구경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면 관광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와가지고 졸다가 와가지고 자, 뭐 첨성대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지고 막 사진 팍팍 찍고 또 차에 올라타. 가다 또 어떻게 돼요? 석굴암에 떨어지면서 자, 석굴암입니다. 내려와서 사진 팍팍 찍고. 이런 패턴이에요. 점과 점을 갖다가 점핑하는 패턴이죠.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환경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안 좋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되어 있는 그린웨이 계획은 관광도시, 역사적인 도시를 갖다가 또 관광적으로도 살리고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헤리티지 워크웨이 가기 전에 그러면 조금 포항 그린웨이 한번 좀 볼까요? 포항 그린웨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포항에 만들어 놓은 그린웨이는 처음에 이제 구상된 그린웨이 계획의 굉장히 일부예요, 일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형산강변에서 여기 포항역 부분까지 요만큼 구간이 이제 1구간인데 요것만 지금 완공이 됐죠.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처음 와서 이제 그린웨이 기본 구상에 참여했을 때 그린웨이 계획은 뭐냐면 일단은 자, 강 따라오는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죠. 이렇게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어떤 그린웨이가 이미 있죠. 그렇죠? 자연적인 그린웨이가 있고 자, 요거를 어쨌든 우리가 정비하고 보존하고 해서 사람들이 즐길 만한 곳으로 만들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순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륙의 그린웨이를 만들자. 내륙. 근데 내륙에는 이미 뭐냐면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철도가 있었어요. 철도가 이만큼 있었는데 마침 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철도역이 여기로 이전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철도역이 사라져 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의 철도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을 그린웨이로 바꿉니다. 자, 그럼 북쪽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철길이 없지만 역사를 갖다 잘 찾아보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가 원래는 철도를 갖다가 북쪽으로 계속 연장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연장을 다 하지 못하고 해망하면서 여기서 딱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철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만큼까지도 철도 구간 자체는 개설이 돼 있어요. 터널도 나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철도 구간만 우리가 잘 복원을 하면은 그린웨이가 연장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여기 꾸불꾸불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미 주거지 개발이 돼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까 말한 로스 케네디 웨이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땅이 날 때마다 그때 조금씩 만들어서 연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나가서 여기 해맞이 공원이 해맞이 공원에서 딱 연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를 감싸는 순환형 그린웨이가 완성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린웨이가 형사각 따라서 경주까지도 연결돼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그린웨이 계획이죠. 잠재력이 높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 포항의 도심이 어디입니까? 요게예요, 여기. 근데 도심부는 지금 싹 죽었어. 근데 어디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지금은? 자, 색을 바꿔볼까요?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기하고 여기. 그런데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두 동네가 다 그린웨이를 타고 도심부로 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버스를 타면요, 버스는 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린웨이 오히려 직선길이에요, 직선길. 불과 15분밖에 안 걸린, 굉장히 이제 도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중심인 여기랑 여기하고 그린웨이를 통해서 도심부가 직접 연결되게 된다. 어떻습니까? 도심 재생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이 그린웨이가 원컨 원치 않았건 우연간에 굉장히 좋은 루트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웨이 계획을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계획을 갖다가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좀 가보면, 그래서 포항시 내에 포항시가지를 이제 감싸는 순환형 그린웨이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곽 그린웨이에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그린웨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곽에서 도심부로 들어오는, 자, 기존의 길들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뭐 녹도를 만드는 거죠. 녹도를 만들어서 녹도가 이제 도심부를 이렇게 찌르고 관통하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포항시가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린웨이랑 300m 이내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랜드한 플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또 역시 보스턴의 그린웨이를 또 우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이 그린웨이가 그냥 한 달을 지나가면 안 되고 이것들이 그 도시의 명소,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꿰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그거를 갖다 훑으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바닷길 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요건 우리가 아트웨이로 특별히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에 이제 여러 동빈내항에서부터 여러 어메니티 시설들 있죠. 포항 운하라든가 동빈내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생겨 있는 뭐 문화회관, 그 다음에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해맞이 공원, 어떻게 돼요? 포항시 굉장히 중요한 어메니티 리소스들이죠. 그런 것들이 요거 하나에 다 꿰이게 되는, 요 길만 걸어도 이제 포항에 어떻게 보면은 심장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1구간만 이제 간신히 이제 개발이 된 상태예요. 뭐 기대 같아서는 2구간, 3구간 전체 또 경주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길 바라는데, 그게 뭐 가까운 실내에 뭐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이 헤리티지 워크웨이, 요거는 이제 인도로 가네. 인도 구자라트 주예요. 인도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방이죠. 아메다바드라는 도시인데, 요것도 이제 일종의 인도로 치면 이제 일종의 경주와 같은 도시라고 보면 돼요. 고대 유적이 많은 도시죠. 자, 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봅시다. 뭐 글자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그림을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 이제 아메다바드인데, 아메다바드 시가지를 보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란 어떤 시가지 영역이 눈에 띌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 이제 옛날 시가지들이 이렇게 동그란 형상을 가진 이유, 예를 들어 파리나 뭐 이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시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진짜 오래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오는 이제 유적 도시가 여기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도시가 유적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결국 산업이 있고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했죠. 경공업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 수공업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적이 많은 도시가 유적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광 도시로 나가지도 못하고 산업 도시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쇠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세요. 보면은 이 도시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최소 3,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3,000개. 자, 문제는 뭐냐면 3,000개를 갖다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 후손이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후손이 돈도 없고 그걸 유지 관리할 능력이 없다? 재앙이에요, 그거는. 유적들이 쇠락해 가는데 그걸 복구도 못하고 가만히 놓고 봐야 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제 그림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 디자이너들이 나선 거죠. 이 도시를 살릴 방법이 뭘까? 우리는 돈도 없고 딱히 특별히 뭔가를 개발할 만한 어떤 지금 역량도 없는 상황이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자, 이런 헤리티지 워크웨이를 만들자는 헤리티지 워크웨이. 물론 이거는 그린웨이라고 이름 붙여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스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그린웨이하고 이게 또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그린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녹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요. 다만 이건 뭐냐면 도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길들을 자기들이 하나의 루트로 재설계했어요. 재설계. 없던 길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뭐 일부 길을 조금 더 넓히거나 뚫은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 빼놓고는 없던 길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아메다바드 시에 있는 유명한 명소들을 갖다가 쭉 연결하고 지나가는 이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때론 좁고 때로는 광장도 지나가고 시장도 지나가는 이런 희한한 길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잘 정비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헤리티지 워크웨이. 아메다바드의 헤리티지를 다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자, 이 길을 지나가다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어떤 거대한 기념비적인 유적도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폴스라고 해서 폴스. 이거는 인도의 어떤 특별한 주거 양식이에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땐 동서양의 혼합이 아닌가 싶은데 뭐 유럽으로 치면 이런 것도 일찍이 아케이드 아니에요. 아케이드. 아케이드인데 이 양반들은 그걸 집집마다 앞에 아케이드가 있어가지고 요 집과 옆집이 아케이드 공간을 이렇게 공유를 해. 폴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요. 여름에 여기서 잠도 자고 물건도 넣고 내 집 앞에가 좀 부족하면 옆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공유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인도의 어떤 주거지의 특성이죠. 자, 이런 폴스가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도의 전통 주거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거는 디자인하는 중간 단계의 그림인데 지도를 놓고 사진을 붙여가면서 어떤 루트로 지나가는 것들이 좋을까 해서 그 루트를 갖다가 설계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면은 꼭 뭐 삐까번쩍하고 현대적인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인도의 제일 빈민가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죠. 그들의 생활 문화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은 지저분하기도 한 어떤 가난한 동네도 지나가고요. 이렇게 거대한 어떤 고대 유적 앞도 지나가고 이런 어떤 성문의 게이트도 지나가는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골목길도 지나가고 자, 이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인도에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도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번화한 상가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헤리티지 워크웨이를 따라서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이 길을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했다라고 하지만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디자인인가요? 디자인? 맞죠? 디자인 맞아. 그러니까 요 글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 계획에서 nothing physical specifically designed. 물리적으로 뭔가 따로 새로 디자인된 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거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새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러니까
얼번 디자인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네. 얼번 디자인, 아키텍처나 다른 모든 분야는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설계예요. 근데 도시 설계는 어떨 때는 만들지 않고 개념만 만든 것만으로도 도시 설계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디자이닝 without building or architecture. 건물은 디자인하지 않아도요, 도시는 디자인 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라 그러면 최소의 디자인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들이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손을 안 대고도 상대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 동양의 검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가장 고수는 어떻게 돼? 칼을 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다라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예요. 도시설계 같은 경우도 때로는 최소의 디자인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최소의 디자인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이너의 능력이 된다. 그게 바로 또 얼번 디자인이 다른 오브젝트 디자인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다라고 그러면 이 지금 요 사례도 굉장히 많은 함의점을 가지고 있죠. 자, 또 하나 얘기할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또 그런데 엄청난 효과를 거뒀어요. Rapid Rise of Travel.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 안에도 관광 도시로도 어느 정도 살아날 정도로 굉장히 관광의 활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천여 개의 여러 이제 고대 건물들, 유적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디자인을 보고 자, 이 디자인은 Healing of the Deep Scar of Mob Violence in Ahmedabad. 아메다바드에 가해졌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졌던 아주 몹쓸 짓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일종의 치유 디자인이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 하나의 사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그린웨이와 같은 도심을 지나가는 통로 공간의 어떤 중요성,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넘어갑시다. 이것도 얘기할 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파르크 드 빌레 이미 우리가 디자인 타입에서 설명을 했지만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프랑스에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의 동북부 지역이 예전부터 뭐냐면 도살장도 있고 굉장히 허름한 동네고 파리 시가지 이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쇠락해가는 동네였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을 통해서 설계를 시키고 이걸 갖다 해체주의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희한한 공원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익사이딩, 인터레스팅한 그런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보면은 슬로러 하우스라고 해서 도살장을 갖다가 이렇게 뭐 사이언스 뮤지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컨버전, 그러니까 시설을 갖다가 완전히 용도를 바꾸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각적이고 건축적인 작품들을 공원에다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뭐 사진도 찍고 또 와서 즐기도록 여러 가지 신경도 썼고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올 만한 공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공원은 사실 이런 용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원의 용도는 원래는 패시브한 용도라고 그래요. 패시브하다는 건 뭐냐면 소극적인 용도라는 얘기예요. 소극적인 용도. 공원은요, 억지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공간은 원래 아니에요. 그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이 편하게 하는 용도지 없던 사람도 공원으로 막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도시에서는 이제 패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펑션. 공원은 원래 패시브 펑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공원은 그런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프라이머리 펑션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공원을 갖다가 하여튼 진짜 뭐 신기한 제일 유명한 설계가한테 맡겨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를 모아본 거죠. 화제를. 그래서 이 양반도 이 공원을 평범하게 설계를 안 하고 또 이 해체주의적 기법으로 이 위에 보면 나오는데 해체주의적 기법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레이어를 설계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엎어버렸어. 중첩시켜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눈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은 희한한 구조가 돼버렸죠. 근데 해체주의적 이런 기법도 일종의 그것도 나름대로 또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신기해서 한 번씩 찾아오게 만들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든 거죠. 그럼으로써 이 공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촉매로 이용하는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쓴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파르크 드 빌레를 설계한 파리의 어떤 의도였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다뤘던 내용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조경과 얼번 디자인에 또는 조경적인 접근을 통한 도시 재생, 도시 설계 사례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세 개를 봤는데요. 프리덤 트레일, 헤리티지 워크웨이, 파르크 드 빌레. 자, 처음 두 개는 우리가 일종의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린웨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포항하고도 연계되는 굉장히 또 최근에 중요한 그리고 도시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도시 재생과 연결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 또 특별해지기도 한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또 파르크 드 빌레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과제는 그냥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그만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제는 별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들어와 보면은 경의선 숲길이라는 어떤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카메라 들고 경의선 이렇게 날씨 좋다, 하늘이 맑고 매미가 오고,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경의선 숲길을 이렇게 쭉 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전체를 갖다 빨리 걸어가니까 한 가좌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요. 가다 보면 이 주택가죠. 여기는 주택가, 아파트 입구. 주택가로 가다가 점점 이제 상가, 오피스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홍대 입구 근처를 가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엄청 많으면서 광장, 젊음의 광장 느낌이 나죠. 가면은 여기 사람들 뭐 맥주 마시고 기타 치고 버스킹하고 뭐 난리가 나요. 굉장히 활기있는 이제 도시광장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게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됐어요. 이것도 뭐냐면 서울의 일종의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경의선 철도라는 그 철도를 없애면서 그 철도 부분을 이제 그린웨이로 바꾼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린웨이가 가지는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그린웨이가 가지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첫째, 이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뭐 전염병에 위협이 없는 때 시간대, 조금 사람 적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하시면 좋고요.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은 제 이 영상을 보고 간접 체험하시면 되겠어. 이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 공간에서 또 이 그린웨이 경의선 숲길 계획에서 나타난 특징들, 또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로 A4 한 장 정도로, 한 장 이내로 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적으면 좋겠고, 자, 나중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포항에 돌아오시게 됐을 때 뭐랑 비교할 것이냐? 포항시에서 지금 1구간으로 설계해 놓은 그린웨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걸어보고 거기에 있는 계획과 좀 비교하는 두 번째 리포트를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학교로 돌아오시게 됐을 때 또 제출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경의선 숲길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는 그런 리포트를 A4 한 장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조경 부분하고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결합하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린웨이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리포트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